자, 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1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전 12시 11분. 자, 녹화 시간은 7월 1일인데요. 6월 30일자 분석이니까 참고하세요.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0.3% 상승해서 438.84. 윗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야, 이건 뭐 상단순위에서 그냥 끝났어요. 제가 다소 황당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봉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선물을 미친 듯이 매수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의 선물도 그렇게 매수세가 크지 않고요. 누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물은 개인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뭔가 있어야 이렇게 오르는 게 정당화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는 사실 데이터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냥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데이터로 봤을 땐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달로 가봐야죠. 이번 달은 끝났으니까. 자, 다음 달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선이 이 두 개는 썼기 때문에 강한 하단선은 한 432.6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38.84니까 대략 한 6포인트 정도 아래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고요. 지난달, 지금 7월이니까 지난달 저가가 얼마냐면 426.94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426.94니까 한 12포인트 정도요? 예, 12포인트 정도. 요 공간이 붕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6월은 상단선이 꽤 발달되어 있었는데 7월은 상단선이 발달된 게 여기 있어요. 454.9.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달에 고가가 돌파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달에 고가가 돌파된다면 그 다음에는 최대 한 420, 455까지의 상승은 감안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432에서 426.94 요 사이의 영역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사실 하단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올봉이 누르고 있지만 주봉이 하단선을 가지고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아직 하단선이 용도 폐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래일 동안은 계속 매수의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적으로 충격이 오면 지난주 저가가 429.5인데 429.5이라는 수치랑 6월달 저가인 426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충격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외부적인 충격만 없다면 지난주 저가를 손절선으로 해서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봉 오늘 윗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끝났고요. 예, 내일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봉은 답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그 전략만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7월 달에는 누르는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와장창 쏟아지지 않는 한은 어쨌든 예, 하락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이번 달은 끝났으니까 다음 달 보겠습니다. 선물은 하단선이 조금 발달돼 있어요. 이게 현물이랑 달라요. 선물은 여기 446 정도의 상단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본다면 446 위로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46 지금 438이니까 8포 8포 정도 상승을 하면 매도자가 매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매수자는 431.3 아래의 가격을 매수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은 매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예, 금요일까지는 유효하니까 외부적으로 개파락만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 자,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이건 갭으로 해결해야 되지 일봉 자체로 뭔가를 고려해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다음 달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가는 대략 한 28,430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31,24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예상 수치예요. 예상 수치. 반드시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봉은 계속 매수 영역 아래에 있고요. 금요일까지 유효합니다. 예, 일봉은 갇혔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틀 동안은 예,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개파락이 크게 오지 않는 한은 주봉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음 주가 됐을 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이틀간은 매수 전략이 유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가만 지키면 되는데 맨날 저가를 깨고 있는 곧버스입니다. 자, 이제 매수해야 될 가격이 1758원이고요. 그 밑에 1622원이 있습니다. 예, 이 가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주봉은 답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상황이고요. 일봉은 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버스 입장에서 만약에 상승이 올라오면 외부적으로 좀 큰 충격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어쨌든 지수가 내리면서 곧버스가 오르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흐지부지 된 상태로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이 주봉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퍼스 투자자라면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답답한 건 외국인이 현물을 거의 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만 매수를 하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선물도 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국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한 장일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외부적으로 나스닥 지수든 다우 지수든 급락이 오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시적인 충격으로 지수가 하락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외부적으로 충격이 거의 없는 뭐 보합이나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 하락의 제한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하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다 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